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급등하는 전쟁 테마, 방위산업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약간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요 방위산업, 그리고 중동 관련 전쟁이다 보니까 특히 석유와 그리고 관련된 에너지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장기 보유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기 테마성으로서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올라가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한순간에 전쟁이 빨리 종식된다거나 아니면 그 위험도가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테마 정도가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투자하더라도 분명히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유가가 한번 크게 뛰었죠. 지금 유가 지금 차트인데 WTI 요거 서부 텍사스 유죠. 요 차트가 지금 쭉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에 좋은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 5일선이죠. 빨간색 선 5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와 있는 상태. 더 올라왔을 때는 다음 저항 라인이 대략 한 지금이 86.3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항 라인 그래도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대략 요 구간 88에서 90달러, 요 구간 21선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21선 맞고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근데 요 그냥 순수 차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4.33% 꽤나 크게 오르면서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제가 몇 번 테마 석유 테마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역시나 테마주 무섭죠. 이렇게 시총 1200억 정말 소형주인데 소형주가 크게 빠졌다가 지금 전쟁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동 관련 전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거의 점상 흐름으로 갔다가 초반에 약간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닫아주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아래 구간이나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다음 거래일에 아마 어, 갭을 띄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전에 봤을 때 요 앞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런 고점 가까이 왔을 때는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월봉상 봤을 때도 제가 추세 맞는 부분을 그어봤을 때 대략 지금 위치에서 상한가 가면 대략 한 1,500원 정도의 지금 상한가가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다음 거래일에 어느 정도 갭을 띄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한번 절반이라도 보유하신 분이라면 절반이라도 매도해 주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석유 관련 전쟁 테마 계속해서 질 테니까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보유자의 영역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앞에 역사적으로 고점 가까이 가는 가격대가 온다면 그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박스권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유가 급등했을 때 테마로서 올랐다가 유가 빠지니까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내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지금 상한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하루 만에 올라가주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역시나 내일 갭을 띄워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갭을 띄우는 순간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 다음은 중앙 에너비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갔는데 바로 오늘 상한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그냥 상단 터치해버렸죠. 이 앞에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근 이전에 이렇게 한번 강한 모습 보였다가 전체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조금 많이 맞았던 구간은 대략 22,000원 구간에서 약간 캔들이 맞는 부분을 보여줬었죠. 그럼 22,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니까 지금 따라가서 매수해야지 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단기적으로 올려줬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보자. 이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테마주의 흐름은 제가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예측이 어려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이고, 그리고 전쟁이 심화된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파동을 줄 수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그 테마가 심화되면서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고 그냥 정말 전쟁에 대한 단기 테마로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준 거라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E도 오늘 27% 급등을 하면서 차트상 봤을 때는 요 앞에 지금 고점 라인 터치와 241선 만나는 3,890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차트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일단은 우하향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차트죠.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차트,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차트. 물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깨면서 돌파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체크하면서 보는 게 맞을 거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점을 약간 다지면서 오다가 강한 저항 라인 8,330원이었는데 요 구간과 241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좋은 차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지지 라인 또 뭐 241선 그리고 8,330원 이런 구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구간 지지 버텨주는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지. 더 올라갔을 때 이것도 쉽지 않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솔직히 좋은 테마라고 하긴 그렇죠. 전쟁 테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테마를 맞으면서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그려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는 241선과 함께 일단 양봉으로 돌파했다는 점. 일단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면 좋은 돌파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역시나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유가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 있다가 유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니까 오히려 급락하는 추세, 그리고 오늘 역시 반등이 나왔다. 차트는 다 비슷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종목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H에너지화학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바닥권 한번 잡아내는 모습을 최근에 만들어주면서 오늘 그래도 상승을 좋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랜만에 거래량 터졌지만 역시나 약간의 윗꼬리가 달려있고 유가 관련주 흐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도 오늘 고점은 꽤 높았죠. 고점 15%까지 급등을 했다가 10% 마무리를 해줬고,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하려면 제가 처음 라인에 말씀드렸던 대장주에 사실 베팅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약간 좀 테마가 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음은 미창석유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차트는 사실 굉장히 예뻐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요 박스권을 굉장히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그리다가 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제가 항상 좋게 말씀드리고 볼린저 밴드 이평선 라인들 모인 상태에서 응축이 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차트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종목은 크게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요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은 그려주는 종목이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일단 추세 자체는 이게 사실 유가 관련주라는 걸만 제외하고 그냥 편견 없이 본다면 차트는 정말 이쁘게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 그리고 만약에 제가 유가 관련주 투자하라면 그래도 저는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을 투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GS 같은 경우 앞에서 봤던 종목들은 거의 뭐 1,000억대, 2,000억대 거의
시총이 거의 소형주급이라면 GS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종목이고 근데 GS가 요즘에 건설 때문인지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추세 자체는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점점 높아지면서 추세는 점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 그리고 더 빠질 때 요 앞에 고점 라인이 4만 1,000원 정도 되네요. 전고점과 241선이 겹치는 구간 볼린저 밴드가 겹쳐져 있는 구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51입니다. S51 같은 경우에도 급등 조정인데 근데 유가 관련해서 베팅한다. 그러면 정말 흥구석유 내가 한번 태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면 그래도 지금 시총이 높은 요거 8조 5천억이죠. S51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 유가 상승을 했을 때 정방향으로 유가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S51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요 저항이 강하게 잡혀 있네요. 241선과 함께 79,500원.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해낼 수 있는지 혹시나 유가가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지지받았던 71,200원 혹시나 깨고 쭉 빠지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 테마, 이제 방산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빅텍 이온을 상한가를 오랜만에 가졌고, 근데 차트를 한번 크게 본다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계속해서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는 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차트를 한번 찾아보니까 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때 역시나 요 지금 방산주 대략 빅텍 23%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해주는 모습. 하지만 그 이후로도 뭐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이 정도 빠지면 사실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성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런 방산 관련주들 단기 테마로서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추세는 이와 같이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는 제가 크게 봐야 되는 종목은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4개 정도만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을 두는 종목들을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 테마로서는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텍도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석유 지금 유가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말이 조금 꼬이는데 향방에 따라서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 상한가를 반납하면서 쭉 빠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지지 라인은 이렇게 지금 121선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겹쳐져 있는 구간 4,700원 구간이네요. 4,700원 뭐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면 오히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 지지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00%는 아니죠. 제가 러시아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차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나 당일날 단기 고점 14%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당연히 100%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바닥까지 빠지면 솔직히 개인이 이런 조정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등했다가 쭉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혹시나 단기로 윗꼬리 그리고 그냥 쭉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역시나 심하고 역시나 그 상승했다가 무조건 우하향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반반인 느낌 그 이후로 어떻게 더 연결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페코입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렇게 지금 21%까지 급등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렸죠. 근데 이런 구간 사실 개인이 버티기는 조금 힘듭니다. 뭐 버텼다면 이렇게 큰 우상향의 흐름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대두가 된다면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 하이텍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상한가 가주면서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거의 최저점,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다가 오랜만에 튀어 올라와 줬는데 역시나 그렇게 안정적이지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이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 라인들 요 구간 21선, 241선 겹쳐져 있으니까 이런 구간까지 한번 도착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이라도 수익 실현해보는 게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음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도 대표 방산주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탄한 종목들 말씀드릴 때 꽤나 방산주 흐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이 올해에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더니 결국에는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오랜만에 방산주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이 계속 갈지 아니면 계속 단기 상승을 반납하고 우하향의 모습이 그려질지 이런 부분들 역시나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츠테크 놀로지입니다.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해줬고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이 제가 이전에 2만원대라고 체크를 해뒀었네요. 2만원대 정확하게 윗꼬리 달고 맞고 떨어졌는데 2만원 돌파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 상승을 반납하면서 혹시나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산텔레콤입니다. 마찬가지 차트 다 비슷하죠.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신저점을 향해서 가다가 방산주들 오랜만에 반등해줬다. 이런 거 일단 종목 정도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17%또 상승했다가 241선, 121선 만나는 구간에서 상승을 멈추고 다음 거래일에 돌파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일 단조입니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도 박스권이 있는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면서 움직였던 거는 좋아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이것도 방산주들 흐름 비슷하다는 거 보이죠? 그것도 계속 우하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오랜만에 약간의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들을 짧게 그려본다면 이런 추세 라인들을 돌파하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다음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 종목이었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면서 버텨주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상승했고 고점 11%까지 급등했다가 마지막은 약간 6% 반납해주는 모습 위에 이평선 라인 저항이 있다 보니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윗꼬리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지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제가 그래도 방산주 중에는 최근에 가장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했을 때 12%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6.3% 마무리. 그리고 요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는 구간이 대략 89,600원대였는데 요 구간 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래 꼬리 쭉 뺐었죠. 갭 상승한 상태에서 쭉 뺐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만약 제가 방산주에 투자를 한다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LIG 넥스원이 지금 베스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무래도 시총도 2조에 어느 정도 탄탄하고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요 강한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했다는 거는 강한 힘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LIG 넥스원을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것 같다 이런 생각. 다음은 한컴 라이프입니다. 한컴 라이프도 이렇게 계속 추세는 하락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 우리 기술도 약간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죠.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달리고 있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윗꼬리 달던 부분을 캔들로서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매물대 소화의 바탕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콤 같은 경우에도 쭉 빠지다가 오랜만에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풍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나오다가 이렇게 추세 꺾이니까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역시나 테마 돌면서 살짝 반등해줬는데, 아직 이런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더 올라갈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았을 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시총이 있는 방산주, 시총 4조 8천억, 그리고 추세 자체는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오늘 딱 그 캔들이 이 부분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죠? 이 추세 라인 쭉 그어 봤을 때 이렇게 오늘 걸리는 부분을 만들어 줬다는 거. 다음 거래일에 이 추세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요거 맞고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로템도 역시나 올해 방산주 대장주로서 큰 역할을 했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왔던 종목이고,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했던 이런 종목. 요거 거의 올해 상승했던 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에서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모았을 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발표됐을 때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마찬가지죠. 현대로템과 함께 올해 방산주 대장으로서 이렇게 크게 우상향을 했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고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241선 최근에 약간 지지되는 부분에 맞으면서 오늘 올라가 줬습니다. 요것도 근데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평선 라인들이 조금 더 내려온 상태에서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차트를 제가 이전처럼 뭐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진 않았지만, 요거 지금 에너지 석유 관련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방산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겠구나. 하지만 전쟁의 뉴스 흐름에 따라서 급등을 분명히 했지만 그 급등분을 또 한 번에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